안녕하세요. 大家好. 한자파파의 세상 밖으로 나온 한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음성 문자와 의미 문자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죠. 16년 3월 한국에서 이루어진 알파고와 세계의 기전 이세돌과의 바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알파고는 정말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딥러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인류의 가능성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마 인류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알파고가 3월 달에 이세돌하고 해서 4대1로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달 뒤죠. 중국의 바둑의 최고라고 하는 커지에하고 붙었습니다. 3대0으로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바둑 랭킹 세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뒤죠. 2017년 10월 19일 날 알파고 제로라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와 붙어가지고 100대0으로 이겼습니다. 학습기간은 알파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 전 17년까지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인데 알파고 제로는 학습기간이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40일 만에 만들어진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100대0 퍼펙트죠. 격파를 했습니다. 완전한 상징적인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알파 제로라는 코어를 뺀 알파 제로라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아까 걸렸던 학습 시간이 40일이었는데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소는 4시간, 장기는 2시간. 이제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한자만 사용하는 중국에서 이 알파고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알파고 그대로 이렇게 한글이 워낙 표음 기능이 좋아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한자잖아요. 한자니까 이걸 기록을 하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파는 알파, 베타 할 때 알파고, 고어는 원래 바둑 기자, 그것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우리는 기원 할 때 바둑 기자, 기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고라고 읽습니다. 그것이 서구에 가서 알파, 고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알파라는 이 한자어로 쓰고 이건 음력이죠. 고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은 고, 개구자, 우리 멍멍이에는 개구자로 번역을 했어요. 알파, 개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발음이 같은 걸 가져왔겠지만은 왜 구로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 대표되는 개.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친한 부분이죠. 지금 식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가까이서 가장 충성을 다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또 비하하고 욕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음력이긴 하지만 한자에서 글자 그대로 하면은 법을 왜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세상 질서를 왜곡하다는 이런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을 의식하고 번역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한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알파고가 나왔을 때 알파구라고 했을 때 고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한 바램 이런 것이 반영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킬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왜 개구자를 붙였을까 하는 것은 참 영원히 이 인간을 위해서 복무하고 인간에게 충성하고 인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알파고를 아파고, 알파고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전혀 음력이 아닌 여러 가지 상상을 더할 수 있게 된 게 이 한자어라는 특성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파고 제로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대로 번역합니다. 알파고 제로. 제로.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근데 중국은 알파 0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원. 어떤 원자. 시작 우리 원단. 1월 1일을 얘기를 할 때 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 원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또 상당히 주목할 부분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뜻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시작할 때 시도 처음이고 그죠? 초 시초할 때 초도 처음이고 기 일어날 기자죠. 기성전결 할 때 기도 처음이라는 뜻이고 수 머리 숫자죠. 수미일관 머리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을 가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할 때 1도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발을정, 우리 정월이라고 할 때 이건 1월, 월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떨어질 락, 우리 낙엽할 때 락. 이런 것도 떨어지다는 뜻을 가지는데 시작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건물이 이제 처음 완성이 돼가지고 그 기념식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낙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은 뭐냐면은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인데 처음 완성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자들인데 왜 하필이면 원을 가져왔을까? 원은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란 것. 이제는 정말 알파고에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참 인공지능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을 위해서 좀 복무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존재로 남을 거야 라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투영된 명칭이었는데 이제는 1년 반 뒤에 나온 알파고가 보니까 뭐 100대 0으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렇게 이겨버리고 하니 이거는 정말 새로운 시상이 시작된 거다. 신기원을 열은 거다. 이제는 완전히 알파고 제로와 제로의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원이란을 가져온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알파, 고, 제로, 고를 빼버리고 알파, 제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바둑에만 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미를 가진 한자 세계에서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알파고의 진화 과정과 중국어 번역어를 통해서 의미 중심의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상상의 공간을 갖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你们知道麦当劳改名成金拱门了吗？金拱门。 아이고 찐공문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